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팽력스 사무소의 장만희 행인사입니다.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하시는 시간대 또 너무 움츠려서 걸으시다가 어떤 빙판길 같은 데 미끄러지 않게끔 좀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 이제 1월 말까지 수도권은 2.5단계, 그다음에 지방은 2단계로 유지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 좀 빨리 좀 그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가 좀 사라져서 원래대로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는 그 외국인 분들 중에서 F7 비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 F7 비자 관련해서 질문한 사항 중에서 가장 많이 여쭤봤던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F7 비자가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F7 비자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했던 이제 과거의 F7하고 그 다른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F7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 점수제 거주 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소득에 집중을 두었다. 그래서 소득이 일정 부분이 되지 않으면 점수가 산정하기가 좀 어렵게끔 전반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에 그 F7 비자를 연장을 할 때 만약에 뭐 충분한 점수가 80점, 연장할 때도 80점이 이제 작년 1월 2일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 80점이 되지 않아서 비자가 이제 연장이 안 되는 분들은 비자가 아예 만료가 됐었는데, 12월 1일부터 하는 경우에는 이제 D10 비자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D10 비자로 변경해서 다시 뭐 E1부터 E7이라든가 또 그런 비자들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약간 예외 조항을 두어서 이제 어, 뭐 지금 회사 사정이라든가 또 경제가 살짝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이제 사직을 해야 되는 경우, 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디템 비자로 변경을 해서 다시 처음부터 밟아가는 그런 절차들이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12월 1일 지침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동일한 거는 80점 이상이어야 되고, 배우자 하고 같이 F7 비자와 F71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F7을 신청하려고 하는 분의 점수가 80점 이상, 그리고 전년도 소득 GNI 1배 이상,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지만 이제 그 F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비자군, 그리고 기간, 그리고 소득, 이런 부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80점만 넘으면 근무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비자 변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라고 하지만, 이제 새로 바뀐 F7 비자인 경우에는 전반적인 사정들에 따라서 이전에 내가 E7 비자를 받기 전에 무슨 비자였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F7 비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외국인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우선 첫 번째, 3년의 기간과 전년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3년이라는 기간을 산정할 때 나는 3년이라는 기간 산정에 어떤 식으로 나는 예배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3년을 기다리면은 신청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3년의 기간적인 요건을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실제로 D5
그 다음에 D6, D5는 이제 기자분들, D6는 이제 목사님들 비자, 그 다음에 D7은 주재원 비자, 이제 해외에 있는 본사에서 국내로 파견되어 있는 직원분들, 그리고 D8,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 D9,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무역 경영 비자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일할 수 있는 비자, E1부터 E7 비자, 이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F7 비자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년이라는 적용 기준을 보면 이제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자를 만약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3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80점이 넘으면 F7 비자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었는데, 첫 번째는 이 조건들을 가지고 3년이 지난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에서 D2 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해서 이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석사 이상의 이제 학위를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D2하고 D10 구직 비자 포함해서 이게 3년이 돼야 됩니다. 3년. 3년. 일반적으로 석사 같은 경우는 D2-3라고 하는데, 석사 같은 경우는 2년에 끝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D10은 처음에 6개월씩, 이제 석사, 박사 같은 경우에는 총 맥스로 2년까지 이제 한국에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년이란 기간, 한국에서 공부를 한 기간을 3년이란 기간을 잡을 때, 이 기간은 반드시 D2로 들어와서 학사부터 시작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학사 4년에 중요한 건 석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석사로 갔다가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이 비자 코드군을 대부분 E7이 많죠. E7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제 F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80점은 기본이고요. 3년이라는 기간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3년이 지나야 되는데, 만약에 전년도 소득이 소득금액 증명서상 그 4천만 원이 만약에 넘는다, 그러면은 3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 유학을 왔고 석사를 받았고 실제로 국내에서 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인데, 현재 이런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3년 그 이제 이 비자, 상기에 나와 있는 비자 E7이 대부분인데, 이 비자로 3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E7 비자이기 때문에 GNI 80% 이상의 소득은 있어야겠죠. 이건 기본입니다. 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군에 실제로 부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예, 그거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야, 그러면 내가 국내 대학 석사학위 3년 이상 공부를 한 거는 아니고 처음부터 D5, D6, D7, D8, D9, E1, E7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사람인데 이걸 이제 해외에서 바꿔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는 거는 아니에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3년만 지나면 내가 신청이 가능하냐? 3년 지나고 80점이 넘으면 가능하냐?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연봉이 전년도 소득이 4천이 넘어야 됩니다. 국내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국내에서 총 그 D2 비자로 해서 공부한 기간이 3년이면서 E7 비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4천만 원의 월 소득이 연소득이 필요 없다. 이 F7이 80점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국내 석사가 아니고 국내에서 유학을 했더라도 학사나 아니면 해외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 위에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E7 비자 가지고 있는 경우는 3년이 지나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소득이 4천만 원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한 점, 요게 솔직히 확인해 본 결과 요 부분들이 상당히 아직은 좀 난해하다고 합니다. 4천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석사 그리고 3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하시면 4천만 원이 전년도 소득이 4천만 원이 넘을 때 3년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소득이 4천만 원이 넘어야 된다. 이 부분들은
알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이제 질문해 준 것 중에 솔직히 저도 이제 코스닥 상장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분을 이제 F7 비자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하고 다릅니다. 코스피하고 다르게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어떤 뭐 기술력이 좋거나 그런 전반적인 거를 해서 실제로 이제 공시가 돼서 이제 주식을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한국의 그 인덱스 상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중에 우수 중소기업 중에 상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장. 그 상장이라는 걸 리스트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상장된 업체고 이런 업체는 네이버 검색창에 회사 이름을 치면 다 나옵니다. 예, 코스닥 업체인지 아닌지. 예. 그러면 이제 코스닥 업체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코스닥 업체는 이제 현재 아예 처음으로 E7 비자를 받고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또 현재 E7 비자를 받았는데 이제 그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냐? 우선은 한국의 E7 비자를 받고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E7 비자를 받고 이제 코스닥을 했는데 이분이 1년만 일했어요. 1년이 일했고 1년이 일했는데 아직 소득 금액 증명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연봉 계약서가 4,500만 원이 됩니다. 4,500만 원이 연봉 계약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현재 80점이 넘어요. 이 사람은 F7 비자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냐?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E7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뭐 1년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분이 그 소득이 원래 4천만 원 넘는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증명원인데 코스닥 상장사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년이죠.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연봉이 4천만 원이 넘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 그만큼 코스닥 상장사는 조금 투명한 부분이 있겠죠. 경비 지출이라든가 계약이나 그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상장사인 경우에는 연봉 자체를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4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게 40점이 됩니다. 40점. 40점이 되면 3천만 원까지가 30점이고요. 그 다음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이 40점입니다. 그러면 40점을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없더라도 40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뭐 대부분 코스닥 상장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소 학사 이상입니다. 해외에서 받든지 국내에서 받든지. 그러면 학사 플러스 나이 하게 되면 결국은 총 80점 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예, 또 국내에서 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충분히 80점이 넘을 수 있다. 왜? 소득금액 증명원은 발행되지 않지만 연봉계약서 상에 그 소득 이제 계약 금액이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4월 달부터 했으면 내년 4월까지 돼 있잖아요. 이렇게는 인정을 안 해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4월 달부터 12월까지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부분 반드시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연봉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이 되고 그래서 1년 소득은 연 단위로 계산이 되는 거죠. 연 단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년에 걸쳐서 있는 경우에 연 단위로 계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연 단위로 1월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8월부터 2019년 8월부터 이제 근무를 해가지고 2020년 8월에 연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1년도 8월까지인데 그러면은 여기 2021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11월 31일까지 이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4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제 점수로 인정이 된다. 요 부분들 아마 제가 처음으로 강의하는 걸 겁니다. 네. 이제 그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범죄 경력 증명서에 대한 거가 요즘 좀 이제 조금 이제 강화됐어요. 그래서 F2 비자, F7 비자 신청할 때 범죄 경력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저는 한국에서 이제 그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이제 확인을 해서 한국에서 처리하고 있는 동안 범죄가 없는 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바로 확인이 되는 거고 이제 이 부분들은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본인이 뭐 해외에서 본국에서 지내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 부분들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0점이 넘어야 되고 그 나머지 조건들을 다 맞추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요한 게 범죄 경력 증명서가 필요하다. 범죄 경력 증명서는 한국에서 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각국 대사관, 한국에 있는 대사관 쪽에서 이제 범죄 경력 증명서를 본국에 요청해서 받아요. 본국의 오리지널 범죄 경력 증명서를.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본국으로 보내서 가족이라든가 뭐 친지분들이 다시 아포스티우나 이제 영사 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영사 확인. 이제 아포스티하고 영사 확인은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아포스티 영사 확인은 반드시 영어로 발행되면 좋죠. 영어로 발행되어 있는 국가에서 발급한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본국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영어로 반드시 공증을 해서 그 나라에서 본인의 나라에서 영어로 공증을 한 다음에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포스티유는 치약교구가 한 20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외교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내무부에서 발행을 합니다. 각 주의 내무부. 영사 확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영사 확인은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를 본국에서 영사 확인을 받고 외교부에서 일반적으로 합니다. 외교부에서 이제 본국의 외교부에서 영사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받은 서류를 그러니까 본국의 그 대한민국 Korean Embassy에 대한민국에서 또 한 번의 consular 영사의 컨퍼메이션을 받는 겁니다. 이게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아포스til은 이제 한 번의 절차를 거쳐서 본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조건들이 다 맞았는데 범죄 경력 증명서가 없이 제출하는 경우에 reject, 거부되거나 또는 반려, 아이서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이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할 때 이 기간이 요즘 코로나 시기 때문에 한 달에서 3달 정도 또는 6개월까지도 걸릴 수도 있다고 통보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F7 비자를 신청하시기 전에 이런 서류들이 다 올 수 있는지. 왜냐하면 만약에 6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2020년도 소득을 제출해야 됩니다. 2020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왜? 소득금액 증명원은 매 5월마다 발행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2019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이제 유효한 기간이 이제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해야 되는데 부가적으로 출입국에서 그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도 같이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2020년 5월 달에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행되는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선 서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2019년도는 4천만 원이 넘었는데 2020년 아시죠? 작년에 코로나 1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은 것도 봤고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됐고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코로나 2020년도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한국인 근로자도 굉장히 회사에서 해고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채용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소득을 미리 보고 얼마 정도 되겠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뭐
F2 비자 신청할 때 2020년 소득액 증명을 제출해라. 제출했을 때 실제로 소득액이 낮아서 비자가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F2 비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중에 3년에 대한 기간 산정과 전년도 소득, 그리고 두 번째로 코스닥 상장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필수 제출 서류인 본국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설명해 드렸고요. 항상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문의를 해서 알려드리는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저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뭐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아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애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정만익 행사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밖에 나가실 때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